그런데 오늘날의 도시를 다루는 조경가이자 건축가로서 이런 테슬라와 애플이 다른 회사와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가치는 그저 상품이라기엔 솔직히 오늘날 웬만한 건축가나 조경가보다 도시를 더 깊게 이해하고 도시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온 여러 도시 이론들과도 그 결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이들의 모습과 성공이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과거로 돌아가 얘기한 게 아닐까 싶은 그 소름 돋는 이론들을 몇 가지 이어보자면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역시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의학부 교수로도 재직했던 에릴 프롬이 말한 존재 중심의 삶입니다. 그는 20세기의 사람이지만 이미 그 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도시가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살아가는 소유 중심의 삶에서 수평적이라도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될 존재 중심의 삶을 예견했는데요.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문화적 지위도 바로 이 존재 중심의 가치관 위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라는 관점에서 프롬보다 45년 뒤에 태어난 미국의 예술가 바바라 크루거는 르네 데카르트의 명언을 인용해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을 더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는 구매 행위 자체에서 존재함을 느낀다는 말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구매의 대상이 되는 상품, 브랜드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 자신이란 존재를 완성해 간다는 말이란 점이 더 중요합니다. 즉 이를 통해 우린 그저 하나의 작은 행위로만 생각했던 구매 행위가 우리의 가치관이자 정체성에까지 닿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도시인들의 모습인 비상식적인 가격이라도 존재를 완성해줄 대상이라면 얼마든지 돈을 쓰는 모습과 그렇지 못한 소모품들엔 극도로 돈을 아끼며 가성비를 찾는 모습도 이 존재 중심의 구매 행위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 중심의 구매 행위란 비단 상품이나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도시 공간이라는 아주 큰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마치 소유 중심의 사람들이 공간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나 자신이 가진 부를 상징해줄 도구로서 공간에 집착해 왔다면 존재 중심의 도시인들은 그 공간 자체보다 그곳이 가진 스토리와 경험에 더 관심이 많고 그 경험과 스토리 속에 머물며 자신의 존재를 완성해 가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간을 바라보는 도시인들의 가치관이 변했으니 당연히 도시 공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존재 중심의 구매 행위를 따라 변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변한 도시는 다시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 앞으로의 도시는 구매 행위와 분리될 수 없을 것이란 램쿠라스의 말이나 현대 도시는 구매 행위가 지배하고 있고 그런 구매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 도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장 디페이의 말도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 상관없어 보였던 오늘날의 브랜드와 구매 행위 그리고 도시는 존재 중심과 함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은 물론 그중 어느 하나만 봐선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존재 중심과 구매 행위만으론 오늘날 도시 속 애플과 테슬라의 위치를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숨어있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앞서 2개의 주제, 6개의 영상을 거치며 중요성을 강조해온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도시와 브랜드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하자면 20세기엔 그저 집이나 상품에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을 더하면 도시인들은 이성적으로 그리고 계획된 대로 이를 사용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 믿음이 결국 틀렸다는 것입니다. 즉 책을 읽을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식사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서재를 만들고 다이닝 룸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요구했던 대로 사용할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이 공간들을 내버려 둔 채 침대에서 책을 읽고 거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현실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이론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21세기에 가까워져서야 깨닫게 됐듯이 소비자의 요구를 따라 상품에 아무리 높은 수준의 기술과 인상적인 기능을 더한다 해도 혹은 이를 넘어 존재 중심의 욕구를 자극하는 데만큼은 성공한다 해도 이를 삶의 모습으로 통합해내지 못한다면 그저 매력적인 씨앗에 머물 뿐 꽃을 피워낼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요구와 대응 혹은 기능이란 프로그램으론 부족하고 이를 삶과 통합해내는 경지에 오를 때 만들어지는 삶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의 애플이 도시와 분리될 수 없는 독보적인 브랜드가 된 것도 오늘날 도시인들이 가진 존재 중심의 욕구를 이해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업무와 여가 위에서 애플만이 그려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통합해냈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현대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도 씨앗밖에 만들지 못하는 브랜드들 사이에서 삶의 모습이란 꽃을 피우며 지금의 시대와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란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애플과 테슬라마저 아직 풀지 못한 키워드이자 애플이 자동차를 완성할 때쯤이 돼서야 비로소 풀어낼 것이라 믿는 그 키워드를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데요. 놀랍게도 바로 이 아이오닉이 그 키워드를 풀어낼 가능성을 가졌다.